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4도로 여전히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의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처럼 온화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낮 좀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좋겠고요.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건설비 2,050억 원. 이 자금에 대해서 김진태 도지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고 밝히면서 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구자열 전 강원도 비서실장이죠. 그 정책의 내용 또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원주 어린이 극장 페스티벌이 재개되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좋은 연극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외고가 오는 2024학년도부터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강원 외고 관계자가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 후에 전국 단위 모집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전환 뒤에 정작 강원도 학생들은 입학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 외고는 2024학년도부터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을 추진 중이고 농어촌 자율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일부를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이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군 유휴지 오염 문제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담아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도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특별자치도 전문위원 등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 전문가 간담을 열었고 비공개로 열렸던 간담회에선 이 도내 군 유휴지 활용 방안, 또 특별자치도 연계 군 유휴지 오염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랜드의 이 채무 불이행, 이 금융시장의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인가 했더니 이것이 뭐 국가 재정에까지 현재 지장을 주고 있고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최무순 전 도지사 또 김지태 현 지사 서로에게 또 책임론이 좀 부과되는 좀 그런 상황까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당시 이 정책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근접거리에서 이 정책 수립 과정을 또 지켜보았죠. 이 전 강원도 비서실장이죠. 이 구자열 혁신상생연구원의 구자열 이사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열입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최문순 도지사 시절에 정무특보, 네. 그리고 또 비서실장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 정책 수립 과정과 또 진행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때 당시 가장 큰 현안이 어떻게 보면은 알펜시아 매각, 네. 그리고 또 레고랜드 관련 이런 또 사업들의 추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레고랜드 관련 자금 2,050억 원. 네. 이 문제가 회생 절차를 받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 주요 현안들이 좀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었는지 좀 비하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진행 과정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현안이죠. 알펜시아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임기 내에 다음 도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이런 아주 신념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매각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도 지금까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 파른 거다. 이거는 현 도정이 이거를 알펜시아를 떠안고 지금 간다면
한 발짝 내딛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지금도 제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뭐 입찰 방해로 네. 입건이 된 상태인데 네. 이거는 뭐 후에 네. 뭐 수사 결과라든지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예.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레고랜드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그 영국의 멀린사라는 그런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네. 이 외자 유치 방식으로 저희가 유치한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이런 사례를 찾기가 힘들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마 우리 춘천에 이거를 유치를 했는데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강원도가 직접 투자해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강원도 지금 예산이 조금 전에 알펜시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외자 유치를 통해서 그리고 레고랜드라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유치함으로 해서 이 강원도의 경기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 도의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치가 됐는데 지금 사실 작년에 그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올해 개정했죠? 올해 네. 했죠. 죄송합니다. 했는데 잘 진행이 됐는데 느닷없이 그럼 레고랜드 사태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엄청난 지금 파국을 맞고 있는데 레고랜드 회사 측에서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레고랜드 그럼요. 사태로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면서요. 이 네이밍부터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레고랜드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객들도 좀 상당히 많이 찾고 있고 그 춘천의 지역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 지금 선순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 보면 마치 레고랜드가 부도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김진태발 금융 리스크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여기서 핵심이 2,050억 원. 네. 이 자금의 성격, 그리고 네. 과연 그 부채의 성격이 어땠고, 이 변제는 용이했는지, 네. 그리고 자산과 관련해서 현재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2,050억 원의 성격은 어떤 거였습니까? 2,050억은 이미 강원도가 44%의 지분을 갖고 있는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는 멀린이 한 25% 되나요? 20% 되나요?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특수 목적법인이죠.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중도에 한 30만 평 정도를 개발하는 과정이었고 네. 레고랜드는 그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당초의 계획은 분양을 해서 이제 매각을 해서 그 2,050억을 상환하는 이런 조건이었어요. 네. 근데 느닷없이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맞게 된 것이 유적지가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한 5년 정도 고생했는데 이게 전체 30만 평 중에 한 10% 정도 되는 게 네.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유적 공원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 대금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2,050억을 갚고도 남죠. 그러니까 중도공사에서 또 하나의 그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고요. 그 강원도에서 만든 거죠. 강원도에서 중도공사를 만들었고 중도공사에서는 이제 그 아이원 제1차 네. 또 다른 그 일종의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대출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수립하기 위해서요. 이게 보면은 이 아이원 제1차 2,050억 원에 대해서 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선고했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자산 대비 부채인데 네. 이게 다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청산을 한다고 치면 한 4,500억 정도의 지출권이 생기고 네. 그리고 전체 수입으로 따지면 4,100억 정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계산상으로. 네. 그러면 한 400억 정도 모자릅니다. 네. 네. 그런데 숨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이 중도개발공사가 800억 원을 멀린에 선투자를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멀리는 2,200억을 또 공사비로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전체 3,000억 원 가지고 이 중도 테마파크 내에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놀이시설을 총 3,000억을 하는데
중도개발공사가 800억을 선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들어오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100억 플러스 800억이 되는 거예요. 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지출하고도 400억이 남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 최문순 전 지사도 요즘 뭐 언론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상계하면은 네. 도리어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지 않은 네, 상황에서 왜 맞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했느냐. 결국 정치적인 판단으로 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건데 행정의 무지죠. 그리고 저도 도에서 뭐 총괄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그런 보좌 그룹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파장이 일 거를 뻔히 불보듯 알면서 이런 것을 브레이크 걸어주는 게 사실은 참모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보면 김진태 도지사께서 소통을 안 한 건지 참모 그룹들이 또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당사자 중도개발공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전혀 이와 관련된 뭐 이야기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 중도개발공사 관계자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보고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네. 도지사께서 보고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이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아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인지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 얘기를 듣고 그런 말씀을 해서 이 파국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원제 열차는 부도 처리가 되었고요. 네. 처음에는 회생 절차를 받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좀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에 이제 편성을 하고요. 2,050억 원. 내년 1월 말쯤에 이제 변제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좀 처음에 그렇다면 회생 절차를 왜 받겠다 했는지 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상황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까지 나섰으니까 네. 중앙정부에서 수습을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너무 큰 일이 발생이 되고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김진태 지사께서 2,050억을 내년 1월에 변제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2,050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다른 사업을 축소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 피해를 누가 보게 되느냐? 우리 도민들이 보게 되는 거죠. 계획된 사업들이 무산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2,050억으로 문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기반공사한 동부건설 지금 7개의 자회사들이 지금 아주 끙끙 앓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13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이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는 11월에 이 준공검사 이제 9월에 준공이 끝났으니까 11월에 준공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었고 이걸 10월을 땡길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회생 절차 들어가는 바람에 완전히 강원도에서 중도개발공사에 재산 처분 금지 조치를 내렸고 네. 그 BNK 투자증권은 당연히 계좌 압류 안 시키겠습니까? 지금 계좌 압류를 다 시켜놨어요. 있는 돈도 다 빼갔어요. 이 돈을 우리 중도개발공사에서 갚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은 도에서 갚아야죠. 이 돈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가 이루어졌던 뭐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이런 금액까지 치면 약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강원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다른 예산을 축소해서 이 예산을 만들든 이 뭐 두 가지 중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2,050억 원을 내년 1월 말에 변제한다고 해서 네.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외에 좀 파생되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네. 근데 공사비도 일단 그렇다면 강원도 차원에서 지금 갚아야 되는 건가요? 강원도에서 줘야죠. 지금 중도개발공사에서는 줄 여력도 없고 뭐 준공금 준비해놨던 거 지금 그
비행기에서 다 가져갔으니까 네. 돈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결국은 그 현재 자금 시장이 뭐 완전히 꽁꽁 막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사실 이 지방에서 특히 지자체에서 직업 보증을 쓴 것은 거의 뭐 신용도가 뭐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채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 지자체가 약속한 것은 신뢰도를 부여하고 그만큼 또 자금을 수혈하기가 또 용이했던 것인데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이번에 사라진 거예요. 지자체가 직업 보증 쓴 것도 망할 수가 있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지금 꽁꽁 묶인 건데 이게 사실 그 강원도나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어떤 사업들을 벌일 때 이런 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수혈하는 게 또 일반적인 수순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큰 사업을 벌이기에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려움을 떠나서 저는 매우 힘들다 향후에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는 것이 지금 사제께서 말씀하신 이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가 보증을 쓴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떼일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전체적인 다른 이율보다도 더 낮출 수 있는 그 협상의 여지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BNK 투자증권하고도 우리 중도개발공사하고도 이율 조정할 때도 그래서 이율을 최저 이율로 조정했던 건데 제가 지금 전국의 한 3-4개 정도의 지방정부에서 아마도 이런 형태의 유사한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춘천에 있는 춘천시에도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네.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회사에서 지금 불안하니까 이율을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갱신할 때 보통 5%, 6% 정도 되는 걸 지금 15% 달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면 뭐? 이거는 거의 사채 수준인데 네. 이게 지금 이런 시장을 형성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사태가. 그래서 아마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매우 지금 힘들어할 것이다라고 두 번째는 그만큼 투자회사들,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고유율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도 이런데 우리 일반 기업들이 하는 시장은 얼마나 더 어렵겠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만든 이런 일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참 개탄스러울 정도로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이제 강원도 관계자에게 또 같은 또 질문을 해서 좀 답변을 좀 제가 듣는 시간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혁신상생연구원의 구자열 이사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어린이국 페스티벌이 3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연극들이 28일까지 펼쳐진다고 하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어린이국 페스티벌이 진행 중이군요. 네, 올해로 9회를 맞은 원주 어린이국 페스티벌이 진행 중입니다. 강원권 중에서도 이 원주는 연극이나 뮤지컬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풍부하지 않은데요. 원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연극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연기됐던 행사가 3년 만에 찾아왔는데요. 이 공연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명작이나 전래동화 대신 창작극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출연하는 연극과 인형극, 또 목각 인형극 다양한 장르가 무대에 펼쳐지는데요. 또 오랜만에 찾아온 행사인 만큼 보다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매표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공연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3,000원으로 한시적으로 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후 7시 하루에 2번씩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가족 단위의 관객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저녁 공연을 추가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1회 공연과 2회 공연 모두 저녁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요. 오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단체 관객, 저녁에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가족 단위의 관객이 많았습니다. 한국연극협회 이석표 원주 지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주 어린이극 축제가 있습니다. 또 그쪽하고 저희가 이제 또 연결하면서 좋은 공연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극 페스티벌 10회째가 됩니다. 내년에 10주년을 맞아서 중부권의 어린이극 최대 축제가 될 수 있게 좀 교두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극에 대해서 이제 그 뭐 포럼이라든지 이제 어린이극 페스티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연 전문가분들을 또 이제 초청해갖고 저희가 이제 포럼도 열고 그러면서 이제 원주 어린이극 페스티벌을 원주를 대표하는 공연 예술제로 한번 키워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 24일을 시작으로 목요일 2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5개 극단에서 5일간 진행합니다. 중앙동에 위치한 어울림 소극장과 중앙청소년문화회집에서 번갈아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4세부터 8세 어린 아이들이 주게 타겟 대상으로 연극 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교육극단의 속임수에 걸린 꾀보토끼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요. 배우와 인형이 무대에서 함께하는 공연으로 다양한 소품과 인형, 오브제가 무대를 채워서 관람하는 눈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연극인데요. 이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이처럼 재미있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내용이랑 조금 각색돼서 나왔는데 뒤에 아이들한테 들려주자는 그 요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모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아이들한테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보고 나서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적인 내용이어서 좋았고 재밌었어? 네. 자, 남은 연극 일정은 어떻게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극단 공연이 있는데요.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라는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 채소를 싫어하는 어린이를 위한 작품으로 아이들이 음식에 갖는 선입견을 없애주고요. 또 내일은 유럽 전통 마리오네트 목각 인형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티켓은 원주 연극협회 블로그나 인터파크 또는 연극협회 직접 전화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를 둔 부모님들 함께 또 연극을 관람한다면요, 또 특별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내일까지군요, 연극 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 아이들에게 또 특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자, 오늘 낮에는 정말 그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가을, 아름다운 가을날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